6강에서는 병원 동행 매니저의 의사소통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병원 동행 매니저로서 고객과 보호자, 매칭 플랫폼과의 원활한 소통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고요. 학습 내용은 병원 동행 매니저의 의사소통 스킬, 그리고 고객과 보호자, 매칭 플랫폼과의 의사소통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의사소통 기술인데요. 커뮤니케이션, 소통을 조금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스킬이 되겠죠. 처음에는 연습을 많이 해주셔야 되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내 말투에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습니다. 너무 연습한 것처럼 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되고요. 당연히 진심을 다해서 사용을 해주셔야 되는데 연습했으니까 한다가 아닌 내 마음이 그렇다라고 느낄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긍정화법인데요. 당신의 의사를 따르겠다라는 대표적인 고객 응대 방법이에요. 아,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등으로 상대방의 얘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맞장구를 쳐주시는 건데요. 늘 고객이 옳다라는 것이 아니라 환자분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유가 있겠지라고 이해하고 받아들여 주시는 게 가장 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지시형을 의뢰형으로 바꾼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람은 누구나 지시를 받거나 명령을 받으면 기분이 좋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뜻으로 움직여 주십시오 라고 해서 의뢰를 하는 형태로 바꿔주시는 건데, 이게 결국은 결정권을 상대방에게 맡기는 방법이기 때문에 내가 결정을 했다라고 느낄 수 있게끔 해주시는 거고,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긍정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뭐뭐 하세요, 해주세요, 혹은 하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뭐 해주시겠어요? 라고 물어보는 것에 비해서 상당히 강압적으로 느껴질 수 있죠. 뭐뭐 하세요? 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무조건 이걸 해야 돼요 라고 느낄 수 있겠지만, 반대로 뭐뭐 해주시겠습니까? 혹은 뭐뭐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내가 요청을 해서 본인이 움직이게 된다라는 느낌으로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의뢰형으로 바꾸시는 연습이 꼭 필요하고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가 보다는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잠시 여기 앉아서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표현을 하시게 되시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도 조금 더 부드럽고 매끄럽게 받아들이실 수 있겠죠. 전화 주세요 라는 말은 모호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이왕이면 전화를 주시겠어요? 다시 한번 전화 부탁드리겠습니다 라는 표현으로 바꾸시게 되면 조금 더 상대방을 존중하고 결정권을 당신에게 넘긴다 라는 느낌을 주시기에 충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주의하시고 꼭 신경 쓰셔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부정화법을 긍정화법으로 바꾸시는 겁니다. 부정적인 표현을 듣게 되면 누구라도 부정적인 생각이 먼저 떠오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긍정적인 표현으로 바꾸게 된다면 조금 더 부드럽고 그리고 마음이 유해질 수가 있어요. 이건 안 돼요, 안 됩니다 라는 말을 하는 것보다는 이 방법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한다면 가능합니다. 지금 본인이 요청하는 게 옳지 않다가 아니라 이 방법보다는 이 방법이 더 나은 것 같은데요 라고 해서 요청사항을 조금은 바꿔서 접근할 수 있겠죠. 안 됩니다가 아니라 다른 방법이라면 가능합니다 라는 방식으로 바꿔주시는 거고요. 모릅니다 혹은 못합니다 라는 표현은 어떤가요? 전문성이 떨어져 보이겠죠. 이런 경우에는 모릅니다가 아닌 제가 알아봐 드리겠습니다. 못합니다가 아닌 혹시 다른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로 표현을 한다면 내가 모르는 것이 아닌 또 다른 방법이 있는지 대처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확인하겠다라는 뜻으로 들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모릅니다, 못합니다가 아닌 알아봐 드리겠습니다.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라는 표현으로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통화 안 될까요? 지금 내가 없다, 불편하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통화가 가능하신가요? 라는 표현으로 한다면 지금 안 돼요? 라고 하는 내용보다는 조금 더 편안하게 들리시겠죠?
그리고 품절이라 없습니다 라고 하면 지금 이거 무조건 안 돼로 느끼실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품절입니다. 재고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혹은 이 제품은 없는데 다른 대체 제품이 있는데 이거는 어떠실까요? 라고 하는 식으로 방법을 바꾸실 수가 있거든요. 물품이나 약품이나 이런 것들을 구입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매니저로서 충분하게 긍정적인 화법을 쓰실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 뭐뭐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당신의 생각 틀린 것 같은데 이거 말고 이거 아니야? 라고 하는 방법이 아니라 저는 이 방법이 더 나은 것 같은데 이 생각이 어떠세요? 라고 물어보시는 거. 이렇게 하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고 물으신다면 이거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보다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고 묻게 되면 상대방이 조금 더 깊게 다시 한번 숙고해 볼 수 있는 시간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옳고 그름이 아닌 한 번 더 생각하고 말씀해 주세요 라는 의미로 긍정화법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의사소통의 기술로는 U 메시지를 I 메시지로 바꾼다 라고 되어 있지만 무조건 I 메시지가 아니라 너와 나의 상호작용입니다. 너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이렇다라는 걸 주고받는 것인데요. 전달자가 메시지를 보낼 때 나를 주어로 해서 나의 입장과 상황에 대해서 솔직하고 정확하게 표현을 하는 것으로 상대방에게 나의 상황과 사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부탁함으로써 동의를 구하는 말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아무래도 수용하는데 훨씬 더 편리하겠죠. 그 다음 의사소통 기술로는요. 부드러운 화법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부탁이나 거절을 할 경우 상대방을 배려해서 언어와 언어 사이에 완충 역할을 해주는 쿠션 언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쿠션 언어란 무엇이 있냐면 어렵겠지만, 수고스럽겠지만, 힘들겠지만 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부탁을 할 때 지금 바쁘고 힘들겠지만 지금 나를 이걸 도와줄 수 있을까? 라고 물어보게 된다면 너의 바쁨과 힘듦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부탁을 할게 라는 표현이 되겠죠. 그리고 지금은 내가 정말 도와주고 싶지만 내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 지금 너무 바쁘고 힘든 건 알겠지만 나의 상황도 이해해줘 라고 하는 방식으로 표현을 조금만 바꿔주시면 상대방이 받아들이는데도 마찬가지로 편안하게 느끼실 수 있겠죠. 그냥 무조건 안 돼가 아닌 내가 입장이 이렇다라는 표현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부드럽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딱딱한 문장의 의미를 부드럽게 만들어준다라고 했는데 좀 전에 느끼셨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높여주는 언어가 되겠습니다. 네, 고객의 후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가족은 병원 동행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할머니가 근래에 건강이 좋지 않아 병원에 자주 가야 했는데 우리 일정과 맞지 않아 동행이 어려웠습니다. 병원 동행 매니저의 도움으로 할머니를 동행해 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할머니는 동행 매니저와의 동행이 훨씬 편안하고 안심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 후기 보겠습니다. 그 다음 후기 보겠습니다. 두 번째 후기 보겠습니다. 병원 동행 서비스를 통해 부모님을 도와드릴 수 있어서 정말 고마웠습니다. 부모님은 나이가 들면서 병원에 가야 할 일이 많아졌는데 병원 동행 매니저가 도와주셔서 효과적으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매니저는 부모님과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하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셨고 저에게도 부모님의 상태에 대해서 충분한 소식을 알려주셨습니다. 정말로 높은 전문성을 가진 서비스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것, 고객과 보호자와 매칭 플랫폼과의 의사소통 방법입니다. 문제 해결 및 갈등 관리에 대해서 대응이 필요한데요. 당연히 상호 존중과 신뢰의 구축이 필요합니다. 그냥 내가 옳다, 네가 틀리다가 아니라 서로의 의견에 대해서 조율을 하고 인정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 과정을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대화와 타협을 해서 문제를 해결해 가야 되는데
무조건 내가 옳다 아니면 당신이 틀리다라고 하게 되면 이건 타협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상대방이 어떤 이유에서 불편함을 느꼈는지 컴플레인을 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경청을 하는 습관을 가져주셔야 되고요. 무조건 옳지 않다라는 비판적 언어는 피해서 사고와 공감을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언어를 통해서 비언어적인 소통을 하고 그리고 신뢰감과 안정감을 주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상대방이 불편함을 느끼는 것에 대해서는 가벼운 터치 혹은 맞다라는 의사 표현을 해주심으로써 상대방이 내가 지금 얘기를 더 해도 되겠구나, 네, 이 사람은 내 얘기를 들어주고 있구나 라고 느낄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관계자와의 의사소통에서는 당연히 정확한 정보 전달이 필수겠죠. 이 정보가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고객에게 어떤 서비스가 어떻게 전달이 됐는지는 업체에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충분하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고요. 상황 파악과 적절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고객이 컴플레인을 하실 수도 있고 플랫폼에서도 이게 불편하다라고 표현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의사와의 의사소통에서는 전문적인 용어와 프로토콜을 준수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순서, 진료 순서나 아니면 접수 순서를 반해서 내가 우선적으로 지금 내가 바쁘니까 이거 해야 돼 라고 해서 먼저 개입을 하지 않는 것, 그리고 환자에게 설명하고 있는 의사의 내용이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중간에서 끊거나 아니면 이 용어를 이해를 못하겠다라고 해서 이 용어를 다시 설명해 주세요 라고 하는 과정들은 피해 주시는 게 좋겠지요. 자, 그 다음에는 효과적으로 문서를 작성하고 기록을 관리해 주시는 건데요. 의사소통 내용을 정확하게 기록한다. 환자하고의 대화 내용, 그리고 의사와 의료진과의 대화 내용들은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이 내용들은 문서를 작성해서 정확한 정보 전달과 기록의 일관성을 유지를 해주셔야 되는데 어떤 날은 그냥 간단하게 요약본이 되어 있고 어떤 날은 길게 서술형으로 되어 있고 그렇게 편차가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구체적인 내용을 최대한 충분하게 전달할 수 있게끔 꾸준히 작성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요약을 해야 되는 상황은 고객이 혹시라도 고객 혹은 보호자가 내가 이런 내용은 조금 너무 긴 것 같은데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하셨을 때만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병원 동행 매니저의 의사소통 스킬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았는데요. 의사소통이란 간단히 그냥 단순히 대화뿐만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또 하나의 기능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고객과 보호자, 매칭 플랫폼과의 의사소통에 있어서도 충분히 쿠션 언어나 아니면 긍정적인 화법을 통해서 부드럽고 유한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